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네, 오늘 날짜 2019년 11월 5일이고요. 지금 요즘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 주말에 한 건 터졌죠. 그렇죠. 주말 상간에 이제 이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버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크레용팝 출신의 엘린 씨. 엘린 씨. BJ 활동도 하고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는데 편의상 엘린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엘린 씨가 이제 아프리카 생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데 그 아프리카 TV 시스템 좀 아세요? 아니요, 아프리카 저는 사실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이디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별풍선의 존재라는 건 알죠. 별풍선이 사실 돈을 후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네이션이죠, 도네이션. 이 별풍을 제일 많이 쏜 순서대로 이 방송 리스트에 가면은 회장, 열혈 팬 명단이 있고 뭐 회장부터 20등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근데 그 엘린 씨 방송에서 그 항상 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뭉크뭉 씨가 있는데 뭐 아시죠? 그렇죠. 얼마죠? 금액이요? 10억. 근데 그중에 별풍선 같은 경우에 7억이라고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7억을 도네이션을 했다. 별풍선을 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억은 뭉크뭉 씨의 주장인데 개인적으로 뭐 선물, 뭐 이사 비용 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급한 돈이 3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총 도합 나는 10억 원을 엘린에게 후원했다. 그 뭐 사건 개요는 워낙 지금 이미 많은 지금 컨텐츠에 올라와서 다들 아실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7억 부분은 명확할 거예요. 아프리카에 별풍 쏜 내역이 있고 그렇죠. 본인이 충전해서 한 게 있고 3억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소명은 되지 않을까.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뭉크뭉 씨가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혀왔어요. 이제 뭉크뭉 씨가 정말 약간 법적 지식이 있어서 고소라고 하면은 형사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형사 고소인 거거든요. 정말 형사 고소를 했다고 본인이 이제 밝히고 있는데 뭐 그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본인은 고소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배우님한테 제보를 이분이 했고 뭉크뭉 씨와 엘린 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역들 네. 그리고 그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안면몰수하고 하는 게 너무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이 형사와 민사로 나눠봤을 때 형사는 뭐 사기죄로 고소하겠죠 아마. 그렇죠. 사실 굳이 따진다면 사기죄밖에 안 되겠죠. 우리가 형사와 민사를 구분할 때 첫 번째 같은 경우 형사는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건데 결국에는 엘린 씨가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고 그 범죄 행위가 결국 로맨스 스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나한테 사랑을 빌미로 내 감정을 가지고는 돈을 기망해서 갈취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고소에 이른 것 같아요. 일단 형사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어떨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형사로 사기죄로 엘린 씨가 처벌이 될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사기죄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김변은요? 저도 사실 지금 현재까지 다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 카톡이나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사실 사기죄가 성립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 일단 김원 변호사님 이유를 먼저 좀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김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남녀 간의 연인 관계에 있어서 금전대여가 잦아지고 금액이 많아질 때 사기죄를 고소하는 사건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고소해보기도 하고 고소당한 쪽도 방어해보기도 했는데 이 건은 되게 특이한 게 아프리카라는 매개체를 그렇죠. 중개인으로 해서 그 별풍을 지급하는 거죠. 이게 만약 직접적으로 뭉크뭉 씨가 공개된 카톡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직접 3억을 준 부분이 있고 7억은 아프리카 방송을 보면서 여기 정식으로 아프리카와 그 뭉크뭉 씨와 일단 기본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약관을 분명히 동의를 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엘린 씨는 엘린 씨대로 BJ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랑 BJ로서 이 사용 계약을 체결을 아프리카랑 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방송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별풍을 쏜 거죠. 물론 뭐 그 이면에는 뭉크뭉 씨 얘기대로 그 이후에도 밥도 먹고 먼저 연락도 왔고 하는데 어쨌든지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방송할 때 별풍 쏴주는 거 조건으로 밥 먹는 거야라는 건 아니거든 친구가. 그렇죠. 그래서 7억은 이제 결국은 뭉크뭉 씨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방송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종 연예인이죠. 개인 방송인을 후원하는 거고 3억은 좀 애매하긴 해요. 3억은 애매한데 그 카톡 내용이 다가 아닐 거예요. 참 3억 중에서 엘린 씨 해명 방송 보면 본인은 몇 천만 원 정도의 선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뭉크뭉 씨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저희는 일단은 3억 정도라고 상정을 하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상증여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3억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사기가 되냐라고 볼 때 막상 이렇게 남녀간의 문제를 저희가 아까 고소도 해보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귀는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한 거 거의 증여로 봐요. 그 이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아예 계획적으로 편취하고 하는 경우도 인정하긴 하는데 그 조건이 해당을 하려면은 좀 그 특수성이 있고 예를 들면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 10억어치 물건 들어올 게 있는데 1억이 부족해. 근데 1억만 들어오면은 10억 내가 벌 수 있으니까 다음 달에 이자까지 쳐서 1억 어치를 줄게. 요렇게 딱 하면 사기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 둘이 애인인데 연인 사이인데. 여기가 소득이 높고 제가 좀 소득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돈을 이렇게 주는 거야. 선물도 그냥 주고. 선물도 그거는 사기라고 볼 수 없죠. 이거 같은 문제는 결국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냐는 건데 굳이 기망행위를 꼽는다고 하면은 마치 사귀어줄 것처럼 아니 뭐 그건 모르죠. 두 사람 사이가 정말 연애를 했거나 뭐 사귀었거나 이거는 모르는 건데 이 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기망을 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받아갔다 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 실무에서는 사기가 되기는 힘들어요. 어렵죠.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혼인빙자 사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혼인빙자 사기라는 죄명은 따로 없어요. 사기에 포함되는 사기에 건데. 포함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변이랑 제가 호변이 이제 남자고 제가 뭐 이제 그 호변의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인데 호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나 집 계약해야 되니까 뭐 몇 천만 원. 그렇죠. 오빠 나 침대 사야 되니까 얼마. 뭐 오빠 나 뭐 예물로 뭐 사야 되니까 얼마. 이 정도가 되면 혼인빙자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사기인데 그 사기의 수단이 혼인빙자라는 거죠. 그렇죠. 통상적인 남녀가 만날 때 사귀는 거 조건으로 오빠 이거 해줘, 사귀는 거 조건으로 뭐 자기야 이거 해줘라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뭉크뭉 씨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그 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나 사귀는 줄 알고 경제적인 이제 피해를 입었다. 엘린 씨는 이렇게 방어할 거예요. 사귀는 그 조건이 아니었고 내가 열혈 팬으로서 그 개인 방송인으로서 그 사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거 정도에 그쳤고 따로 내가 이걸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그 사귀는 걸 자기 절대로 조건을 내세운 적이 없다라고 할 텐데 뭉크뭉 씨가 공개한 카톡을 보면 뭐 엘린 씨가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숙박비까지 뭉크뭉 씨가 내주거든요. 뭐 스위트룸이라던가. 근데 그게 실무에서 사기로 보여지긴 좀 어려워 보여요. 기망행위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사귀는 거 조건으로 이거 뭐 결제해주면 뭐 내가 다음 주부터 오빠랑 사귀 이런 얘기는 없거든. 그렇죠. 제가 뭉크뭉 씨의 변호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잘 혼합을 해서 이를테면은 뭐 BJ들 간의 커플 모임에 참석을 했었고 사람들이 뭐 남자친구냐고 물어볼 때 그런 것 같은 친근한 스킨십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거액을 사실 연애를 하는 관계나 정말로 뭐 진지한 관계로 만날 생각이 없던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가 거던가 그런 식의 좀 여러 정황적인 증거들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하루 해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결론 역시 어렵죠. 어렵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어렵다. 주변인들이 참고인 진술을 하던 사실 확인서를 쓰던 그렇게 딱 한쪽이 원하는 대로만은 써주기 어려울 거고 그리고 보면은 뭉크뭉 씨의 입장 좀 뭐 충분히 10분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막 엘린 씨가 자기 일어났다고 자기 다리 사진을 찍어 보내고 하는 게 사실은 남녀 간의 연인 관계 아니면 그거 안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연인 사이면 그런 게 없죠. 차라리 전화를 하거나 뭐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사귀는 걸 조건으로 그렇게 내가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가 전 그게 성립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김변희 얘기하신 뭐 혼인빙자 사기는 용도가 딱 특정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뭐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줘. 근데 여기서 엘린 씨가 나 이거 뭐뭐 해서 우리 연인이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뭐 해줘는 얘기를 안 해. 거기는 없긴 해. 그냥 그 뉘앙스만 계속 연인 간에 할 법한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연인 관계 인정이 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형사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뭐 저희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나온 그 우리의 경험과 지금까지 뭉크뭉 씨가 공개한 정도의 증거와. 카톡만을 어렵다고 보고 그럼 민사소송이 이제 남았죠. 민사소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사 같은 드릴 말씀이 경우는 민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는 반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이 뭐 누구 집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생각에서 일이 있었을 때 나한테 만약 1000억이 있으면 BJ한테 10억 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쏠 수 있어요? 나는 못 사요. 1조가 있어도 10억을 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사랑한 거야. 로맨티스트거든 이 형은. 사랑한 진짜로? 거야. 사랑한 거야. 또 보배드림 형이잖아. 그래요? 네, 보배드림에 글 올라왔어요. 같은 보배인이었어요? 네, 같은 보배인이다 보니까 보배 형들이 착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배 형들이 이상하게 눈탱이를 많이 맞고 다녀 보면. 내가 봤을 때 나는 또 이거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여담으로 빠지자면 무슨 생각까지냐면 뭉크뭉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처음에 별풍선 쏘다가 엘린 씨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어쨌든 재력은 엄청난 분일 거야. 왜냐면 10억을 한 번에 톡 쏠 수 있다니까. 그거 아니야 진짜 한 끗에 10억을 태워? 너 다음번에 다시 해. 깡패가 되는 거야. 아마도 엘린 씨가 계속해서 뭔가 친분을 유지를 했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 정말 그때는 남자로 소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아니면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 뭉크뭉 씨가 겉에서 봐서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크고 분명 법적 성격은 증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뭔가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없이. 도네이션이니까 후원이니까 그건 맞다 보니까
근데 굳이 저는 이제 따지자면은 이거를 좀 깨서 어느 정도라도 돌려받게 하기 위해가 좀 조건부 증여라는 걸 자꾸 넣고 싶은 거죠. 조건부 증여로 마치 연인인 것처럼 계속 연인 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게 되게 변호사분들이 보면은 쟤 너무 당한 거 아니야, 너무 창의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일단은 정말로 이렇게 10억 자체를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는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랬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상대방도 그걸 알았을 거고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걸 계속해서 받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환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의 생각은. 네. 재판장한테 감정에 호소하시겠다. 감정에도 어느 정도 호소는 하겠다. 감정에도 어느 정도 호소하고 굳이 따르자면 조건부 증여 계약의 그 조건 불성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정도로 한번 해보겠다. 저는 이제 어제 그제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문크무 씨가 나한테 찾아와서 민사소송을 하자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크게 일단은 10억인데 7억과 3억에 대한 피고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억은 확실한 건 이제 별풍선 계좌 내역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반환 주체는 사실은 엘린 씨가 되기 힘들다고 봐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TV 로그인 가입을 할 때 거기 이제 우리 이용 약관 있잖아요. 약관 있죠. 거기에 분명히 이제 약관을 저희가 좀 더 들어가 볼 텐데 거기에 분명히 내가 이 별풍선이 어떤 거고 이제 돈을 뭐 환불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열혈 1등의 회장에 뜨는 그 자체에 대한 대가 그리고 내가 별풍을 쏨으로써 여기 안에 있는 개인 방송인이 리액션을 해주는 거에 대한 상품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인이 분명히 지급한 것이고 그러면 난 7억은 청구 자체가 어렵고 만약에 불가능하다. 저한테 의뢰를 한다면 뭐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 피고를 일단 못 잡겠고 엘린 씨로 그럼 3억은 현금으로 직접 줬대. 그 선물을 포함한 현물로 직접 준 건데 조건부 증여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남녀간의 이런 문제 그 연인 관계에서 이제 서로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 청구할 때 실무에서 사실 남녀 관계가 명확하게 이게 조건부 증여냐 무상 증여냐 어려워요. 조건부 증여 무상 증여 대여냐. 근데 횟수가 많지 않으면 그게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은데 기간도 길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크면 판사도 사람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어떡하죠? 판사가 조정 공고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 금액을 만약 3억 청구했으면 뭐 절반 정도 선에서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판사가 AI가 아닌 이상 모든 사건이 법률에 요건이 있는데 증여냐 뭐 대여냐 이거 딱딱 떨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이런 거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하죠.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정 권고는 양쪽이 안 받아들여면 땡입니다. 땡이죠. 그러면은 한쪽이 이기는 쪽, 한쪽은 전부 다 지고 한쪽이 이기는 쪽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그나마 3억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00%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정말 쉽지는 않다. 제가 맨날 입에 붙은 거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는 상황 만들지 말자고. 저는 서로 양쪽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꼭 어떤 인터넷 세상에서 지금 발발하는 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그거 알아요. 말 꺼내서 죄송한데 저희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자는 거 저희의 기본적인 그 모토잖아요. 가래로도 못 근데 막지 지금 공교롭게 오늘 방송 일자에 가래로라도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못 막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이 앞에 화면을 왜 준비를 했냐면 이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TV인데 김변도 저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7억에 대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돈 들어간 거 약관을 한번 보자. 이거 회원 가입 먼저 해볼게요. 자, 축하합니다. 아프리카 TV 회원 가입이 됐는데. 네, 됐는데. 잠깐 그 방금 전 화면으로 어떻게 가죠? 로그인 하고요. 이용 약관. 이거 눌러보시죠. 이용 약관 보시면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별풍선과 관련된 약관일 텐데요. 지금 보면은 보면은 조항이 엄청 많진 않아요. 이게 아마 아프리카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명확하게 적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생각보다 조항이 적네요. 그 빨간색으로 또 하이라이트까지 해놨네. 여기 있네요. 이미 사용한 물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서비스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렇다는 거 결국에는 환불을 못 해준다. 그리고 앞쪽에 근데 보통 그 유료 서비스 이 계약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의 정의는 회원은 아프리카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통해 유료를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 서비스는 다음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환불을 해주는지는 여부는 전혀 모르겠으나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환불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지금 이 구조가 저희가 약관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환불에 대해서는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이미 사용자분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7억 부분을 아프리카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가수가 직접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티켓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터파크 같은 데인데 그렇죠. 제가 그 VIP석을 너무 좋아해서 50만 원짜리 티켓이다. 그걸 사서 봤어요. 근데 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저히 그 공연의 질이 엉망이라고 쳐요. 엉망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지급한 티켓을 반환받고 싶을 때 그 가수한테 피고를 잡을 수 없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은 그건 대행사한테. 대행사한테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대행사한테. 같은 저는 구도라고 봐요. BJ도 아프리카랑 계약을 맺고 이용자도 아프리카랑 계약을 맺어서 각자 이렇게 맺은 거에 따라서 별풍을 충전하고 또 여기서 내려주고 여기 BJ는 그 이제 사용자들한테 방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BJ한테 직접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억은 특히 별풍 쏜 거는 민사로도 힘들 것 같다. 왜냐, 그렇죠. 볼 때는. 보세요. 아프리카를 만약에 대상으로 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약관에 대해 동의를 했고 근데 환불이 불가한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불공정 거래다 그렇게는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호변 말 되게 일리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되게 일리가 있고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정말 이례적으로 좀 과도하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고 일반인이 봤었을 때 나중 가서 오빠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재판부에서 책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저도 동의해요. 그게 네. 근데 나는 3억 3억 정도에 대해서만 물론 10억을 다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승산으로 지금 예측을 저보고 해보라고 하면 내가 그 문쿠목 씨 변호사라면 3억을 청구하는데 나 10억을 다 해보긴 할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왔었을 때 3억 자체도 승산이 반반이다. 7억은 승산이 매우 낮다. 그렇지만은 정말 창의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크리에이터니까 크리에이티브하게 한번 해가지고 소송을 이끌어 보겠다는 말씀드릴 그렇죠. 것 어쨌든 같아요. 뭐 우리가 딱 수학 공식처럼만 되는 건 아니니까 소송이 기본적인 그 법률의 요건을 지켜가면서 하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엘린 씨 방송이 제가 알기로는 하이엘린 하이엘린 내 거만 있고 그다음 누적 시청자 수가 이분이 이거밖에 안 아니에요. 되면 아니고 이분이 3명은 아니고. 더 아니고 0명도 아니고 자 엘린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돼요. 아, 유튜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서칭이 안 되고 유튜브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안 뜬단 말이에요. 원래는 뜨거든요. 예를 들면 치면 뜨는데 지금 안 떠요. 뭐 비교를 해보자면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보겸님 지금 다 뜨죠. 이렇게 뜨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방송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아까 얘기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가래로 가래로도 못 가래로도 막는, 지금 못 못 막으니까 막는 그것이 상황.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주소를 한번 클릭해 보면 혹시 아프리카 TV 들어가 여기 있습니다. 있죠. 여기 아프리카 있네. TV. 네. 여기도 아까 저 아프리카는 자체는 막혀 있었는데요. 우리가 검색을 있네. 우리가 검색을 못한 거구나. 네. 뭐 있네요. 잡히네요. 근데 검색으로는 안 잡혔는데 아프리카 자체 검색은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데. 자, 11월 2일에 엘린 씨가 올린 해명글은 자. 그리고 해명 방송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것 자체는 사과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뭉크뭉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 안 맞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관계의 내막은 두 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렇죠. 뭉크뭉 씨가 100% 맞을 거다라고 뭐 그런 저도 입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고 않아요. 우리는 이게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명 방송을 보고도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속이 시원한 해명을 사람들은 원하는데 결국에는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게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참 뭡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왜냐면 대중의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개인 방송이 나는 스타 아닙니까? 엘린 씨도. 근데 이렇게 참 결과적으로 본인한테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안타깝네요. 예. 당연히 뭐 개인 방송 특성이라는 게 어느 플랫폼을 이용하든지 간에 후원을 받고 광고비를 받아야지 그 수익을 유지할 수 있고 방송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건 법적 싸움으로 가도 굉장히 그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문제고 개인 방송계에서 중요한 게 그 팬분들의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민심이죠. 뭐 마녀 사냥을 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물적 증거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일 수도 있고 계좌 이체 내역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해명을 피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방송을 열심히 하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마 되게 멘붕일 것 같아요. 자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겠죠. 모르는 상황인데
진심으로 팬들한테나 또는 뭐 뭉크뭉 씨한테나 뭐 미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피하지 말고 있는 대로 자신의 입장을 정말 진솔하게 해명을 하는 게 그게 유일하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뭐 복귀하실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연예인들도 우리가 보면은 제대로 해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복귀하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하는 분들은 그런 물론 자세가 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대중의 네. 몫이겠지만 적어도 어쨌든지 입장 표명 명확하게 아까 얘기된 대로 맞다 아니다. 그건 말해줘야지. 만약에 내가 잘못이 있다 없다는 확실히 얘기를 해야. 그래야죠. 자, 아무튼지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좀 활기차고 좀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이 한 주 동안 발생했으면 좋겠네요. 네,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계속 조심하시고. 코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방송 코가 계속 나오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